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범 앵커의 휴가로 제가 진행합니다. 대전교육계가 잇단 성추문으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직위 해제된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전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지난달 이 학교에 근무 중인 여교사 A씨가 남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학생이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가운데 지난달 12일 직위 해제된 A씨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안밖에 없어서 저희도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에 관계없이 파면, 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입니다. 수사 한 달여 만에 여교사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대전시 교육청도 뒤늦게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결과를 받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중 해당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40일 가까이 지나 징계 절차를 밟아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해당 부서로 지금 징계 의결 요구하기 직전인 걸로 수사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의결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교사들의 성추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한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오다 직위 해제됐고 비슷한 시기 한 여고 체육교사가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성범죄를 쉬쉬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대전시 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방치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전시 교육청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성비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뒤 미국으로 도주한 부부가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40대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4년여간 대전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뒤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수법으로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인터폴에 피의자 2명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뒤 현지 공조를 통해 이들을 미국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 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의정 갈등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내포 신도시 의료시설 용지 매매를 위한 4회차 중도금 53억 3천여만 원을 지난 5월부터 미납해온 명지의료재단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은 내포 신도시에 응급의료센터와 중증 심혈관 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5월 355억 8,5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0월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직접 도립병원을 건립해 메이저 병원에 위탁 경영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암고 출신 사적 모임인 충암파와 더불어 대전 출신 장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후에서 기획해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대전 출신 육사동문들이 사전모의와 병력 동원에 가담했는데요. 학연과 지역으로 얽혀 계엄을 주도한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12.3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이른바 충암고 라인,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충암고 출신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제 병력을 동원한 정보사와 특수전사령부의 수장들이 대전 출신의 장성들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역할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집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하는 등 12.3 계엄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돼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각각 대전고와 보문고를 나온 대전 출신 육사 장성들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함께 근무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을 총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역시 충남고를 나온 대전 출신으로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손꼽힙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 직원들 납치 임무를 수행할 대원들을 차출할 당시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지를 체크하며 특정 지역을 배제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계엄을 주도한 각종 라인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7분쯤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었던 집주인 80대 남성과 이웃 70대 남성이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집 한 채 32제곱미터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8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교체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천안에 사는 임신부가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전북 전주까지 가서 출산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쯤 복통을 느끼고 양수가 터진 33주차 20대 임신부 A씨는 충남과 대전, 세종 등 병원 18곳을 수소문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모두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시간 40여 분 뒤 전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분만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서야 소방 헬기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며 태어난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술 약속이 점점 많아지실 텐데요.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이 연말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기습적으로 음주 단속을 벌였더니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깔린 밤, 경강봉을 든 경찰이 유흥시설이 밀집한 나성동 번화가에서 거주지로 돌아가는 편도 3차선 도로를 막고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후원만 주시죠.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5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술을 마셨냐고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남성은 음주 사실을 실토합니다. 약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시간. 저녁 식사를 하며 몇 잔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6%.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0.066. 선생님 면허 정지에 해당돼요. 네. 20여 분 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남성. 더. 혈중 알코올 농도 0.029%로 단 0.01%가 부족해 면허 정지를 면했습니다. 선생님은 훈방 조치 나왔어요. 0.001 부족해서. 이번엔 훈방 조치에 그쳤지만 음주 단속 적발 기록이 남아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세종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65건.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지난해 47명에서 5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회식과 모임이 많은 11월부터 1월 사이 음주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식 자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술 한 잔이라도 드셨다고 하면 택시나 버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귀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과 술자리에 대비해 세종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내년 KBO 정규 시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한화이글스가 내년 3월 22일 수원에서 KT 위즈와의 원정 개막전을 치릅니다. 관심을 모으는 한화의 새 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열리는 홈 개막전은 내년 3월 28일로 한화와 지난해 우승팀인 기아 타이거즈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대전에서 13년 만에 펼쳐지는 KBO 별들의 축제인 올스타전은 내년 7월 12일 토요일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 4월 2일 실시되는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연 전 아산시장은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 소속인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권 전 충남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원장도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3월 13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월 28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들부터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까지 아트앤컬처에서 이수복 기자가 소개합니다. 흰 말이 이끄는 수레. 경쾌한 색감이 돋보이지만 장례 행렬입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수놓은 말과 고개단의 모습도 발랄해 보입니다. 호수에 출렁이는 물결과 물밑의 생태를 화려한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유쾌하고 생동감 넘쳐 강렬하고 거친 색을 강조했던 야수파의 거장 마티스의 작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년에 종이를 우려붙여 만든 컷아웃 기법 가운데 재즈 시리즈입니다. 쉽게 보기 힘들었던 마티스의 드로잉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실주의가 대세인 시절, 사물의 특징만 살려 새로운 스케치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60년, 70년 전에는 그런 형식이 있지 않았을 때 작가가 본인만의 방법, 형식을 고안하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후기 대표작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어두운 밤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 길을 재촉하며 갑니다. 다음 그림에는 아기 예수에게 드릴 선물이 실린 낙타들이 나옵니다. 예수 탄생 전후 이야기를 여러 점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큐피트의 화살 가운데 상대를 혐오하게 되는 납화살을 맞은 다포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각기 다르게 표현한 연작입니다. 독일의 현대미술계 거장인 마르쿠스 루이페르츠가 죄와 신화를 통해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들도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성경 그리고 이제 고전을 재해석하는 것들로 이제 작품의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이란성 쌍둥이 남매가 탄 배가 난파해 한 마을에 도착해 벌어지는 해프닝인 셰익스피어의 희곡 시비아가 주산시대를 배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과거와 현대를 오가는 의상과 함께 피아노와 붓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에 맞춰 일사불란하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배우들의 움직임이 흥겨운 놀이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TJB와 충청남도가 개최한 2024 충남 홍보 영상대전에서 공주시가 최우수상인 충남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상은 아산시가 수상했고 우수상인 TJB 사장상은 청양군과 보령시에 각각 돌아갔습니다.
올해 6번째로 열린 충남 홍보 영상대전은 즐겁게 웃으면서 충남의 곳곳을 음악으로 두드린다라는 뜻의 희희낙낙 충남 여행을 주제로 충남도 내 시군들이 참여해 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음악 등을 소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전시는 지역 경제과학 발전에 기여한 제30회 경제과학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수출부문 주식회사 진압 이외에 과학기술부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경복 책임연구원, 벤처기업 부문 주식회사 코셈 김득현 책임연구원 등으로 대전시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경제와 과학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7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계엄령 사태 등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산시가 소비 촉진을 위해 공직자 모임과 회식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각 부서별로 송년회 등 계획됐던 연말연시 행사를 지역 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부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 연말 포상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등 골목시장을 지원하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과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겨울철 유행 중인 백일해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진료체계 구축 등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최근 대전의 호흡기 감염병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백일해는 추석 연휴 이후 증가세에 있고 표본 감시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 환자의 경우 8월 정점 이후 감소했지만 동절기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역시 내년 2월까지는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호흡기 감염증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발열 클리닉 5곳과 입원 치료를 하는 협력병원 9곳을 한시적으로 재가동해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